오늘 발표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제 통일부에서 작성한 2021년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실무서에 따르면 차별 및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북한 이탈 주민의 비율은 18%에 달했습니다. 그중 차별 및 무시를 당한 이유로는 문화적 소통 방식이 다르다는 점 1위를 차지했고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뒤를 이으면서 사회 통합을 위해 문화 차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북한 이탈 주민의 여성 질환 문제를 통해 문화 인식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하필이면 북한 이탈 주민의 여성 질환이어야 할까요? 간단하게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해야 하는가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일컬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통일의 전령사, 앞서온 통일 등의 이야기인데요. 현재 3만 명이 넘어가는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통일의 관점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 사회 통합을 통일 후 남북 간 사회 통합의 시금석으로 보면서 사회 통합의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이렇듯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연구는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예행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왜 여성 질환을 이야기해야 하는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북한 이탈 주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여성들의 수가 남성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약 80% 이상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고 전 세대에 걸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성 질환에 관한 해결책 강구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그 표본수도 상당해졌기 때문에 향후 연구 하에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도 큰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왜 북한 이탈 주민의 여성 질환을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면 북한 이탈 주민의 여성 질환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 결과입니다. 산부인과를 아예 이용을 해보지 않은 북한 이탈 주민이 절반이 달했고 연 1회 이하로 방문하는 수는 절반을 넘었습니다. 대부분 산부인과 이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남자 의료인에 대한 불편감, 진료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가부장적인 제도와 교육 부족으로 인해 북한 이탈 주민의 여성의 경우 산부인과의 방문 자체를 꺼려하는 것이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 대부분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 지역사회 정착 이후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성 질환 또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의 여성이 외래 및 입원해서 산부인과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역시 3가지 키워드를 들어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주 직접적이고 단순한 얘기지만 현재 하나원의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12주간의 사회적응 교육 중에 건강 관련 교육은 겨우 40시간에 불과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은 그 중 일부로 다뤄집니다. 수십 년의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온 북한 이탈 주민에게 현격히 적은 시간이며 이마저도 초기 교육 이후 거의 방치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실정입니다. 그 실례로 남북 하나재단에서 실시한 2021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남한에서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라는 항목에서 의료 지원이 2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 그 비율이 3.3%나 상승하면서 1등 항목과의 격차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거주한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욱 상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거주하는 동안에도 의료 서비스 이용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나원에서의 인식 개선 교육 및 양성평등과 성교육 등의 추가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적인 피드백의 장치로 저희는 고해성사의 기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24시간 간편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AI 상담 봇이 필요합니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보았듯이 북한 이탈 주민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산부인과 방문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간단히 상담받을 수 있는 AI 상담 서비스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한 진단표 작성으로 의심되는 질병과 추가 검사를 해야 하는 과를 지정해주고 원한다면 이를 통해 미리 협력 관계를 쌓아놓은 병원들의 바로 해당 증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접수처에서 본인의 증상을 얘기해야 하는 부끄러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향후 AI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더욱 정밀하고 다양한 진단까지 가능하게 될 수 있어 그 발전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실제로 현재 통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챗봇의 경우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내 구조 변화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도식화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병원 구조의 경우에는 동선 및 진료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접수 대기 장소 및 진료 대기 장소가 해당 과의 바로 앞에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동선 또한 획일적입니다. 특히나 진료를 보기 직전의 경우에는 해당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북한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본인의 질병 여부 등을 감추고 싶은 그 누구에게라도 부담을 줄 수 있는 공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제안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 공간이라 볼 수 있는 로비를 나누고 대기 장소를 한데 묶어 접수처의 로비 사이에 위치시킵니다. 즉, 진료를 보러 가기 전에 공용 공간인 로비를 거쳐서 이동할 뿐만 아니라 순환적인 동선을 통해서 공용 공간의 입출입이 자유로워 수많은 가지수의 동선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진료 사실을 감추고 싶은 그 누구에게든지 하여금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제도나 절차의 개선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적응을 돕는 노력은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었듯이 잘 성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요.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언어 및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낮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해를 통한 통합의 방식에 대해 연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된다면 향후 통일이 되었을 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빠른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전 세대에 걸친 풍부한 표본을 바탕으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북한의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1.9로 남한의 0.84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여성질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경우 이 문제 또한 차츰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에 갈 것입니다. 존 F 케네디의 취임식에서 나왔던 문장인데요. 냉전 시대의 희망이 되었던 한마디의 메시지처럼 문화의 차이 인식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개선은 통일로 가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